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19회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결격사유를 묻고 있는 거죠. 결격사유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죠.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결격사유 아닙니다.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인 결격사유죠. 심판을 받아야 결격사유고요. 사실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사실상 부족해도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할 수 있고요. 파산 선고받아도 복권되면 개업할 수 있죠. 등록할 수 있는 자, 이 말은 개업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자기 취소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4번 벌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되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5번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결격사유네요. 금고 이상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2023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올해 개정됐습니다. 집행유예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정됐으니까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그렇습니다.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단 한 번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개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에는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입주권의 경우에는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에 해당되지 않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이게 소위 권리금이죠. 권리금 중개사무 아니고요. 5번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X네요. 이게 주관적 의사죠.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게 객관적,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죠. 주관식이 아니고. 그래서 주관식 나오면,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가령 직원이 손님이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고 도망갔을 경우 그게 중개행위면 사장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면 책임질 필요 없죠. 그 책임지라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개업공개사는 뭐라고 항변했냐면 내가 직원 보고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직원 돈 떼먹은까지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판사가 그건 너 주관적 생각이고 객관적이라는 것은 손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손님이 실장한테 돈을 맡긴 것은 그 실장 안면 보고 맡긴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보고 맡긴 것이다. 그러므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기억,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네요.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라 모두 불요식 낙승계약입니다.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세 개가 다 있어야 중개업이 됩니다. 그래서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계속했다 하더라도 돈 안 받고 공짜로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했는데 임원이든 사원이든 소속공개사든 보조원이든 모두 안됩니다. 이중소속 안됩니다. 미음, 자격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유서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되죠. 자, 2번이 틀렸네요. 신고 필정은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7일 이내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신고 필정은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로 하여금 거짓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거래당 5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사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된다. 즉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중개거래일 때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3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